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국제 유가가 폭락해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마이너스 3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 판매자가 돈을 주고 원유를 넘겨줘야 하는 상황으로 사상 처음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원유 수요가 급감했다는 건데 그만큼 세계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팔리지 않은 원유 때문에 저장고가 넘칠 상황이다. 미국 언론들은 국제유가 대폭락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마이너스 37.67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판매자가 돈을 주고 원유를 넘겨줘야 할 상황이란 겁니다.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건 사상 처음입니다. 영국산 브렌트유도 폭락세 속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가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에 비례해 원유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5월부터 하루 97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했지만 하루 3천만 배럴에 이르는 수요 감소분과의 격차를 메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The cuts put forward by OPEC Plus and the involuntary cuts taking place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re not enough to meet the falling demand due to the coronavirus.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거래 만기를 앞두고 있다는 악재가 유가 하락을 더 부추겼습니다. 다만 11월 인도물 유가가 30달러 선을 웃돌면서 하반기 원유 수요 회복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제유가 대폭락이란 악재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제 봉쇄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미국 일부 주에선 시위대와 의료진이 대치하는 등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한국의 진단키트가 메릴랜드주에 도착한 가운데 진단 역량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주지사 간 장외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확진자 78만 명, 사망자 4만 명이 넘었지만 경제 봉쇄를 불라는 항의 시위는 텍사스, 오하이오주 등 18개 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And there's no reasons why the churches can't open, the bus, the businesses, the restaurants, and everything like that can't be open. 일부 주 시위 현장엔 총기까지 등장했는데 배후에 극우 성향의 조직이 개입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주도 덴버에선 시위대와 이를 막아선 의료진이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타결이 임박할 것 같았던 54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추가 지원 법안은 의회에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보건의료지원금 배분, 빈곤층을 위한 식료품 지원 등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코로나19 검사 50만 회를 할 수 있는 분량의 진단키트를 한국으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I want to sincerely thank our Korean partners for assisting us in our fight against this common hidden enemy.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호건 주지사가 미국의 진단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That's Maryland right there. So could have saved a lot of money, but that's okay. Go to South Korea for No, I don't think he testing needed to go to kits? South Korea. I think he needed to get a little knowledge. 앞서 공화당 소속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며 각을 세워온 호건 주지사는 검사를 늘리지 않고는 줄을 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일본에선 의료진과 의료용품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이 사후검사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일본의 하루 사망자 수는 어제 처음으로 20명을 넘어섰고 누적 확진자는 12,0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이 학교 대신 시내 체육관에 모였습니다. 쓰레기 봉지를 잘라 의료기관에 기증할 방호복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目標としましては5月1日までの間に2万枚作成できれば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本当に大変助かっております。 의료진 부족도 심각합니다.
아이치현은 퇴직 간호사들에게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職に就いておられない看護職の皆さんにぜひ期間限定で結構でありますので、ぜひ現場に復帰をして。 이런 가운데 한 민영방송은 사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변사자가 지난 1개월 동안 최소 6명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에는 지난 9일 도쿄 길가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숨진 60대 남성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7,800건, 검사를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検査ができませんっていうふうにこれだけで特に指示とかもなく知らないうちに広めるっていう噂だけはある。 심지어 검사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검사까진 시간이 또 걸립니다. NHK 조사에서 도쿄의 경우 실제 검사가 이루어지기까지 4에서 5일, 길게는 일주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000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어제부터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이 되면서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역 지침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놀이공원이나 상점 등 40여 개 유형별 방역 지침을 마련해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방역 지침이 어떤 모습으로 적용이 되는지 홍석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 8주 만에 재개된 병역 판정 검사 현장입니다. 출입구는 하나, 외부인은 못 들어옵니다. 사람 사이 간격은 평소보다 2배 이상 띄우고 마스크는 꼭 써야 합니다. 자, 마스크는 코 위까지 씁니다. 마스크 올려주세요. 소독제로 손을 닦고 비닐 장갑을 낍니다. 체온 측정도 필수입니다. 희망자에 한해 최소한의 인원만 진행하게 됩니다. 추후 검사를 꼭 받겠다고 하는 최소 인원을 선정해서 그 인원을 위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각종 채용과 자격증 취득 시험도 재개됩니다. 한꺼번에 응시자들이 시험장에 몰리지 않도록 입실과 퇴실 시간을 분산하고 응시자 간 거리는 최소 1.5m 이상 뛰어야 합니다. 증상이 있지만 꼭 시험을 봐야 하는 응시자를 위해 시험장과 화장실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면접 시험은 화상 면접 등 비대면이 원칙이고 불가피할 경우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구체적인 상황별 지침을 40여 곳에 마련해 보다 세밀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점에서는 어떻게 물건을 주고 팔아야 되는지, 백화점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놀이동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이런 삶의 터전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고.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와 관련해 현재까지 7천 건이 넘는 시민 의견이 인터넷으로 접수됐다며 내일부터 유형별 지침들을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까지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모두 237명입니다. 어제 오전 방역당국 발표 이후 1명 더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674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8,100여 명으로 전체의 76% 정도입니다. 날짜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 사흘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열흘 이상 붉은색으로 표시된 50명 미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이 당초 목표로 정했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볼까요? 서울에선 지난달 3일 이후 47일 만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북과 부산에선 각각 지역 발생 확진자가 2명씩 나왔고요. 인천, 경기 지역에선 확진자 3명이 발생했는데 이 중 2명은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검역 과정을 포함한 해외 유입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유입 확진자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모두 1,006명으로 전체의 9%를 넘어섰습니다. 날짜별로 분석해보면 지난달 하순부터 이달 초까지 전체 해외 유입 사례의 60%가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후론 입국자가 감소하면서 해외 유입 사례도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지난달에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유럽발 확진자가 많았죠. 그런데 이달 들어선 분홍색으로 표시된 미국 등 미주 국가를 방문한 확진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해외 국가별 확산 추이와도 비슷한 양상인데요. 이제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7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에 이어 미국의 확산세도 다소 꺾인 모습입니다. 반면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에선 최근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인도는 18,000명을 넘어섰고요. 한때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싱가포르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8,000명을 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재확산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재난지원금을 즉각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에 이견이 있는 데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조차 성사되지 않는 등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뒤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 정세균 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당초안 그대로입니다.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야의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그 논의를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여지로 남긴 건데 결국 여당,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이 이걸 만약 또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사실상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일부 중진들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자는 그 여당 입장하고 좀 유사하고요. 재원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큰 상태입니다. 국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저는 반대합니다. 예결위 심사에서도 그러한 원칙을 고수할 것입니다. 본회의 뒤 예상됐던 여야 원내대표 만남도 결국 무산되면서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 타이밍이라고 했던 여야. 산적한 민생을 챙겨야 할 시간 20대 국회엔 이제 4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엔 한국과 미국이 협상하는 것은 미군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은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던 것으로 알려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거부로 결렬됐음이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한국이 제안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제안을 거부했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I think the taxpayer of our country, taxpayers want to hear these things, and so now they've offered us a certain amount of money, and I've rejected it. 한국과 미국 협상단이 의견을 좁힌 인상안은 지난해보다 최소 13%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한국에 대해 방위비를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great relationships, but we're asking them to pay for a big percentage of what we're doing. It's not fair. 한국과 미국이 협상하는 것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정도의 방위비 인상에 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도 있다는 일부의 관측에 선을 그은 것입니다. So it's not a question of reduction, it's a question of will they contribute toward the defense of their own nation. 한국의 공정한 기여가 필요함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태평양 건너 먼 나라 지켜주는데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쓰고 있고 따라서 공평한 기여는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관계는 좋지만 공정한 관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협상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지금 말할 수 없지만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 원에 이릅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 업체와 관련해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 사법당국과 8,600만 달러,
한화 약 1,049억 원의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기업은행이 미 검찰에 5,100만 달러, 뉴욕주 금융청에 3,500만 달러를 각각 내기로 했고 이 같은 합의를 통해 기업은행 뉴욕 지점이 2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현재 시각 20일 보도했습니다. 미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A 무역업체 이란 허위 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을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영상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다 붙잡혀 수감 생활을 한 손모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2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손 씨의 미국 인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수준의 아동 성착취 영상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 씨.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오는 27일 출소 예정입니다. 하지만 손 씨는 예정대로 석방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손 씨의 미국 송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서울고검인 손 씨에 대해 청구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어제 발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죄 판결이 난 혐의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기소된 국제자금 세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손 씨의 출소일을 전후해 4월 말경 손 씨를 다시 구속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후 법원은 신문 절차 등을 거쳐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검찰과 법원의 조치는 손 씨를 넘겨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우리 정부가 응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미국 검찰은 지난해 4월 관련 수사를 하면서 손 씨의 송환을 요청했고 지난해 10월엔 아동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손 씨를 기소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특히 손 씨가 운영한 사이트에 미국인 피해자가 있어 미국 법에 따라 재판에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손 씨의 출소가 임박하면서 3,000개가 넘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국제적으로 유통시켰는데도 처벌이 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미국에서는 해당 사이트 이용자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전에 폐렴으로 숨져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시신 때문에 장내 업체들이 심각한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시내에 있는 장내 업체입니다. 시신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진단검사는 받지 않아 양성인지 음성인지 알 수 없다는 내용을 얼마 전 병원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업체에서는 특수 주머니에 시신을 담아 장례식 없이 곧바로 화장장으로 옮깁니다. 시신을 옮기는 직원은 방호복을 입는 등 감염 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책을 취합니다. 그런데 감염이 의심되는 시신을 무방비 상태로 다룰 경우 감염될 우려가 있어 큰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一番怖いのはやっぱその紛らわしいご遺体を取り扱ってしまっても入管をした後にそういうものが発生してしまうと。 장례업체는 병원과 보건소에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에 시신을 옮겨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현재 감염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가 없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시성은 코로나19로 정체된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취업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양칭 씨는 산시성 온라인 취업 채널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양 씨가 다니는 회사는 정보통신 업체인데요. 청년 14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산시성의 온라인 취업 채널은 지난달 개통 이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취업길이 끊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에게 취업뿐 아니라 창업의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공된 일자리만 13만 개가 넘습니다. 目的呢，就是在疫情期间搭建企业复工复产和青年就业双向需求的桥梁。 온라인 청년 취업으로 호평받은 산시성은 대졸자를 위한 취업 박람회도 열 계획입니다. 기독교인이 대다수인 독일에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못 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많은 신자들을 위해 스피커를 가지고 찾아가는 목사도 등장했습니다.
북부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의 한 작은 마을에 골프 카트가 등장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문을 닫자 목사가 신도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목사의 방문 소식에 기독 신자들은 밖으로 나와 목사를 맞이합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잊지 않는데요. 이때 필요한 건 바로 스피커. 멀리에서도 잘 들을 수 있도록 목사는 미리 챙겨온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요즘 예배 주제는 늘 건강과 감사의 인사입니다. Für die Ärztinnen und Ärzte, das Pflegepersonal, für alle Menschen, die an vorderster Front gerade stehen, gib du ihnen Weisheit und Segen. 고령층이 많은 작은 마을일수록 이 찾아가는 교회를 더욱 반기는데요. 어떤 가정에선 이렇게 현관문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플래카드를 붙여 감동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파리 외곽의 센생드니 지역. 아침 시간 트램 안에 탑승객들이 가득합니다. 트램 안 1m 이상 간격 유지 규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보입니다. 트램 앞부분은 운전기사 보호를 위해 일부 공간을 폐쇄해 승객 접근을 차단해 놓았는데요. 이동 제한 기간 중이지만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승객들은 불안감이 큽니다. Il y en a qui vont bosser, il y en a qui reviennent de bosser. Donc, à un moment ou un autre, s'il y a moins de trains, on se retrouve avec plus de monde dans chaque train, quoi. On essaie au moins de faire attention, quoi. Sinon, on n'a pas le choix, quoi. 이민자들이 많은 센생드니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지역인데요. 파리 교통공사 측은 현재 파리 전체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90%가량 줄었고 운행은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상황에 맞춰 최대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일부 노선은 거의 만원 상태로 운행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캐나다 남동부의 한 시골 마을에서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로 위장한 용의자가 주말 밤 사이 마을을 울며 무차별로 총을 쏴 최소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동혁 파울이 전해왔습니다. 캐나다 남동부 노바스코샤주 해안가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18일 밤, 한 남성 용의자가 마을을 돌며 밤새 총을 난사했습니다. 12시간의 도주 끝에 용의자는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She goes, "Oh my God, lock the doors. He's here." And I peek out the window and I saw some RCMP vehicles and there was 4 or 5 uniform with guns. 이번 총격 사건으로 지금까지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진 용의자는 범행 지역에서 치과 기공사로 일하는 51살의 가브리엘 워트먼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I hear the shots and I look out and there's a guy running back and forth up beside the what looks to be a police vehicle. 경찰은 경찰복을 입은 용의자가 경찰차처럼 보이는 차량까지 타고 위장한 점으로 미뤄 계획된 단독 범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23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 한 명도 포함돼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989년 몬트리올의 에콜 폴리테크니크 대학에서 14명의 여학생이 총격에 희생된 이후 캐나다에서 31년 만에 벌어진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이번 주는 4월 하순 날씨 같지 않은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기온 전망을 보시면 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이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은 데다 찬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목요일인 모레는 기온이 더 내려가 일부 중부지방은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열 가능성이 있어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가운데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중부 내륙과 서해안, 경상도 지역까지 강풍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중국으로부터 바람을 타고 황사가 날아들어와 공기가 탁해질 텐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경기와 강원, 충남은 오전에 나쁨을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나쁨이 나타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고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10도, 청주와 대전, 전주와 안동이 13도, 목포가 1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낮겠습니다. 오늘은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서해 중부해상에 이어 동해 중부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갈수록 건조해지겠습니다. 또 기온은 평년 기온을 밑돌아 봄추위라 불릴 정도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